자, 스토커피 김인환입니다. 자, 조선주가 3년 동안 한 6배 정도 올라왔죠.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6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가 그동안 3년 동안 6배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오늘은 조선주,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지난 한 4년 동안의 파동 사이클을 한번 보고요. 매출 이익 단위를 보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3년간 5배, 6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 종목을 2차 전지와 종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조선주 그때 2년 전에 샀어야 됐어.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선주의 3년의 파동,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의 3년의 하락, 앞으로 3년의 파동을 통해서 정말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저점 포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중공업에 이제 제가 22년도 미래에셋증권 리포트고요. 하나증권의 22년 10월달 리포트입니다. 현대중공업, 미래에셋증권이 22년도에 현대중공업을 9조 6천억 매출에 2,300억 적자를 내고 23년도에는 11조 매출에 4,200억 흑자, 그리고 24년도에는 1조 정도의 흑자를 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22년도에 2,100억 적자, 그리고 23년도에는 2,500억 흑자, 그리고 24년도에는 5,100억 정도의 흑자를 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1월 17일 날 낸 리포트입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3년도에는 11조 9천억 매출에 250억 흑자 냈어요. 250억. 그리고 작년에 어느 정도 흑자를 냈냐면 작년에 14조 4천억 매출에 6,200억 흑자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조 6천억 매출에 1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에 25년도가 거의 한 배 이상의 순이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장 상승폭이 큰 시점이 작년과 올해 시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를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21년도에 89,000원, 22년도에 116,000원, 23년도에 129,000원의 평균가를 냈고, 작년에 250,000원의 평균 유가를 냈고, 올해는 507,000원대 주가가 뻥 올랐습니다. 2배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작년에는 순이익이 한 6,400억 정도 났죠. 근데 올해는 순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본다고 치면은 현대중공업 주가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올라갔습니다. 23년에 비해서 작년이 1배 올랐고, 그리고 22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5배 올랐고, 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과연 증권사 리포트를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현대중공업의 이제 주가의 파동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오션의 파동입니다. 하나오션. 지금 하나오션 파동을 보시면 이게 이제 23년도 7월 달에 SK증권에 있는 자료인데 23년 7월입니다. 하나오션은 기본적으로 21년도에 매출 4조 4천억에 1조 6천억 적자, 22년도에 매출 4조 8천억에 1조 7천억 적자, 그리고 23년도에 8조 매출에 기본적으로 한 810억 적자,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데이터는 25년도 7월 9일 날 낸 데이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이 23년도에 7조 4천억의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1960억 적자 났고, 순이익은 1600억 흑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23년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현대조선해양이 있었고 하나그룹이 이걸 인수를 해서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매출 10조 7천억에 순이익이 5,200억 올렸고, 올해는 13조 매출액에 순이익이 8,6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3조 9천억, 약 14조 원이죠. 그런데 1조 원 정도의 순이익, 그리고 27년도에는 한 15조 매출액에 한 1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내용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기본적으로 3년간의 3, 4년간의 과거의 이 매출과 이 파동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주가를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주가를 보시면 22년도에 15,300원, 이 적자 1조 7천억 났을 때죠. 그 다음에 23년도 처음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때 주가가 24,500원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24년도 주가는 36,700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24년도 주가가 36,700원인데 24년도에 하나오션 볼까요? 24년도에 하나오션이 순이익이 한 5,200억 났습니다. 5,200억. 매출 10조에. 그죠? 자, 그리고 올해 하나오션 주가가 지금 11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오션도 22년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은 한 7배 올라간 거죠. 7배. 7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종합주가, 이게 종합주가 파동이거든요. 21년도에 3,300 가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종합주가 2,200 가고, 23년도에 종합주가 2,400 가고, 작년에 종합주가 2,500에서 700 갔습니다. 종합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되는 현대중, 하나오션이 다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더블 가서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3배 올랐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비해서는 6배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리포트를 낼 때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을 다 어느 정도 통계를 내서 증권사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걸 통계를 낸 게 리포트로 나옵니다. 이 리포트는 분기마다 계속 새롭게 달라집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도 한번 보시면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도 22년도에 적자가 1,480억 적자, 그리고 24년도에 640억 흑자, 작년에 640억 흑자예요. 그리고 올해 6,600억 흑자, 내년에 1조 1,000억 흑자, 27년도에 1조 4천억 흑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주가요? 볼까요? 21년도에 5,600원, 그 다음에 22년도에 4,800원, 그 다음에 23년도에 7,500원, 그 다음에 24년도에 11,500원, 그 다음에 25년도 지금 현재 21,500원. 적어도 22년도 기준에 약 4배, 4.5배 올랐죠. 삼성중공업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4.5배에서 한 7배 정도의 3년 사이클 동안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개선치였습니다. 그러면 순이익 1조가 주가를 이렇게 5배, 6배 끌어올릴 만한 기본적인 데이터인가? 그것은 증권사의 업종마다 밸류에이션 평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왜 현대중공업 주가는 이렇게 높게 갔을까? 왜 높았을까?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현대중공업은 발행 주식수가 8,800만 주입니다. 하나오션 주식수는 3억 441만 주입니다. 삼성중공업 주가는 8억 8천만 주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삼성중공업 액면가는 500원이죠. 어쨌거나 8억 8천만 주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3억 600만 주, 현대오션은 8,800만 주.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보다 발행 물량이 4배 많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보다 10배 많습니다. 결국 수익을 보세요.
24년도에 14조의 매출을 올렸고 7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6,200억의 기본적으로 이제 순이익을 올렸는데 주가는 작년에 25만 원, 현재 50만 7천 원 가고 있잖아요. 하나오션 작년에 5,282억 순이익 올렸고 작년 주가가 3만 5천 원, 지금 11만 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역시 발행 물량이 10배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발행 물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에 따라서 이른바 EPS, 그 다음에 매년 나가는 부채 비율에 따라서 나가는 이자 비용이 적어야 순이익에서 EPS가 높아지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은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2차전지. 저희가 이제 이 조선주 3사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조선주 주가 잠깐 보여드리면, 보세요. 오늘 이 조선주 주가입니다. 삼성중공업 21,400원, 현대중공업 50만 3천원, 하나오션 11만 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2차 전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2년 전에 현대중공업 샀더라면, 하나오션 샀더라면 정말 1억 투자하셨으면 3억 됐고 5천 투자하셨으면 거의 3억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이 그렇게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정확한 파동을 알고 이 사이클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상승하고 누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자, LG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7월 18일 날 낸 리포트입니다. 여기입니다. 24년도에 LG엔솔은 25억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 5,700억 올렸습니다. 5,700억. 그리고 올해 23조 매출 올려서 영업이익 1조 9천억 올리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9조 매출 올려서 영업이익 3조 5천억 나오는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데이터를 좀 보시는 거죠. 자, LG에너지 솔루션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3년도 LG엔솔은 33조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2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죠? 순이익이 1조 6,300억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23년도에 LG엔솔 한번 볼까요? 23년도에 LG에너지 솔루션 주가 한번 볼까요? 23년도 LG에너지 솔루션, 22년도 LG에너지 솔루션. 22년도 LG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최고가가 62만원, 최저가가 45만원. 그리고 23년도에 최고가가 58만원, 최저가가 4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기본적으로 23년도 매출 보세요. 22년도에 25조 매출에 영업이익 1조 2천억, 순이익 7,700억. 23년도에 33조 매출에 영업이익 2조 1천억, 순이익 1조 6천억. 그 다음에 24년도에 25조 6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5,700억, 순이익 3,300억. 24년도에 순이익이 3,300억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는 AMPC 보조금을 받고도 3,390억 순이익을 올렸다. 이 자체는 사실상 적자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엔솔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에 미래에셋증권이 낸 리포트를 보게 되면 내년에는 15조의 매출을 올려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니죠. 네, 이것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낸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는 29조의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한 3조 5천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한 2조 6천억,
올해는 1조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본적인 증권사의 업황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3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42만 원, 53만 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본적인 증권사의 업황들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삼성 SDI는 보시면 22년도에 20조 매출을 올렸어요. 가장 좋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올렸고 순이익이 1조 9천억 올라왔어요. 23년도에 21조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순이익이 20조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16조 매출액에 5,900억 순이익. 그 다음에 올해는 13조 매출액에 2,30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이 예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5조 매출액에 한 1조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날 거다. 이게 기본적인 증권사의 업황 전망이에요. 아까 제가 조선 3사들의 기본적인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대략 그 적합도가 80% 이상의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 내용은 미래의 사업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봤던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이제 8월 26일 날 미래에셋증권이 또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올해는 3,50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한 1조 3천억 정도 순이익이 나고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2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날 거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17조 정도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3년도는 21조의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이 2조였는데 27년도에는 1조 7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이 2조 3천억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흐름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올레드 가치를 재조명해야 된다. 내년에 애플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는데 삼성이 독점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 SDI가 이제 전자재료도 생산을 하죠. 그리고 단기의 실적은 부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내년과 27년은 ESS로 실적 회복이 명확하다. 전사적으로 영업이익 비중이 26년, 27년적으로 50%까지 올라간다. 이 ESS가. 따라서 ESS의 가치를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다시 28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8월 26일 날 나온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입니다. 이것에 신한투자가 된 리포트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6천억, 순이익이 1조, 그 다음에 27년도에 순이익이 한 2조 한 1,600억. 대략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대략 비슷합니다. 전망치가. 제가 조금 전에 조선 3사, 현대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리포트 냈을 때 거의 80% 이상 맞죠? 삼성 SDI나 LG 엔솔도 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볼까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23년도에 매출액 77조 올렸고,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올렸고, 순이익이 5,500억 밖에 안 돼요. 23년도에. 매출을 77조 올렸고,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올렸는데, 순이익이 5,500억 밖에 안 되고, 24년도에는 매출을 74조 올렸고, 영업이익이 3,100억인데, 순이익이 2조 3천억 적자 났어요. 올해는 77조 매출 올리는데 1조 5천억 적자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78조 매출 올리는데 1290억 순이익 나고, 그 다음에 27년도에 2600억 정도의 순이익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은 이렇게 박하게 되냐? 여기 SK이노베이션은 종합적이죠. 소재, 배터리, 석유, 화학, 윤활유, ELS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했는데, 한때는 석유화학이 좋았는데 지금 석유화학이 굉장히 업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적자가 너무 크고, 윤활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석유화학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재와 배터리가 커져야 되는데 이 소재와 배터리도 같이 주눅들면서 실적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SK가 SK온과 M무브 합병을 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 비용은 부담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셀 3사의 가운데서 가장 투자할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실적 흐름 보겠습니다. 실적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삼성 SDI는 2020년도에 매출 10조에 순이익 4천억이었죠. 21년도에 매출 11조에 순이익 6,300억. 22년도에 매출 13조에 순이익 1조 2,500억. 23년도에 매출 20조에 순이익 2조. 그 다음에 작년에 매출 16조에 순이익 5,700억. 올해는 예상되는 거는 매출 13조 원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한 3,500억. 이 정도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십시오. 21년도에 17조 매출에 9,200 순이익, 22년도에 25조 매출액에 7,700억 순이익, 23년도에 33조 매출액에 1조 6천억 순이익, 24년도에 25조 매출액에 3,390억 순이익. 올해는 기본적으로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걸로 지금 예상치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과 LG와 SK이노베이션 이 세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유망하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삼성 SDI 발행 주식 수는 8,058만 주, 부채 비율 88.2%. LG에너지솔루션 발행 주식 수 2억 3,400만 주, 액면가 500원, 부채 비율 94.7.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발행 물량 1억 5,103만 주, 부채 비율 아마 150한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SK이노베이션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부채 비율 때문에 순이익이 작고, 결국은 발행 물량이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 SDI에 비해서 한 2.8배, 거의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발행 물량이. 그러면 삼성 SDI는 1조 벌면 LG에너지솔루션은 3조 벌어야 같이 EPS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가 동향 볼까요? 그래서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보다 주가가 더 높았던 거예요. 보시면 21년도에 삼성 SDI는 81만 원의 고가, 60만 원의 저가. 그 다음에 22년도에 삼성 SDI는 75만 원의 고가, 47만 원의 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23년도에 78만 원의 고가, 41만 원의 저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48만 원의 고가, 24만 원의 저가. 올해는 지금 21만 7천 원 가고 있고 15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1만 원이었던 고점에 비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한 6배 정도 빠졌던 거죠. 하지만 LG엔솔은 22년도에 62만 원 고가, 45만 원 고가. 이때는 삼성이 더 좋았죠, 주가가.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58만 원 고가, 40만 원 고가. 이때도 삼성이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24년도 양쪽 다 매출이 떨어졌을 때 LG엔솔은 44만 원 고가, 32만 원 고가, 저가. 삼성 SDI는 48만 원 고가, 24만 원 저가. 이런 이제 가격 파동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조선 3사가 3년의 파동.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상단 정체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가장 현대중공업은 작년 24년 대비 올해가 순이익이 더블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30% 개선, 그 다음에 27년도도 한 30% 개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100% 이상 개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주가 모든 것들이 정체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역시 발행 물량 대비 EPS가 가장 높은 게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높은 거고. 그럼 여기에서 발행 물량 대비 EPS가 높아진 회사가 이른바 2차전지도 주가가 회복력이 높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2차전지는 이 싸움이죠. 이 싸움.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에 28조 매출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3조 5천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내년에 순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27년도에 2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삼성 SDI가 이 증권사 리포트대로 기본적으로 업황을 쭉 가게 되면 주가의 회복력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LG엔솔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 SDI가 기본적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 개선들이 이 데이터대로 맞아간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주가의 파동이나 복원 능력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은 3분기 때도 나오고 4분기 때도 나오고 매번 나옵니다. 1년이면 각 증권사다 적으면 4번, 많으면 7번까지 리포트를 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리포트를 계속 확인하고 분석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이 2차전지 이 셀사가 적어도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의 2년 전 파동과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2차전지 셀 LG엔솔이나 삼성 SDI를 어떻게 여러분이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2년 뒤, 적어도 너무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저는 조선, 방산, 원전이 2년 파동이 컸듯이 저는 이제 앞으로 2차전지 파동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파동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이 조선주의 상승 사이클과 앞으로 2차전지 사이클을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